안녕하세요. 저 이화여대 박석순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문명과 이제 우리 환경 관련되는 것들. 우리가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명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일반 지성인들이 알아야 될 환경과학과 기술에 대한 지식들. 그리고 세 번째 또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국가 발전에 따라 가지고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가난한 나라와 잘 사는 나라. 또 환경 문제는 이게 국제 협력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비자를 받아 가지고 남의 나라를 가지만은 대기 오염 물질이라든지 수질 오염 물질이라든지 또 바다의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 협력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인류 역사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제1장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은 크게 5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지구 역사와 20세기. 이 지구 역사가 46억 년 동안 쭉 진행되어 왔는데 20세기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지구 역사와 20세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에서 세 번의 큰 변화, 그걸 우리가 혁명이라 그러는데, 농촌, 그게 농업혁명, 사람들이 유목생활 하다가 정착생활을 해가지고 농경생활을 할 때 그때의 이 농업혁명. 두 번째가 이제 점점 촌락이 커져가지고 국가가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져요. 그걸 우리가 도시혁명이래.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그 산업혁명. 그때 이제 스팀 엔진을 만들고 산업화가 돼가지고 그때 또 환경의 큰 변화. 이제 우리가 인류 역사의 이제 3대 혁명과 환경에 대한 거. 그리고 실제로 이 환경 문제는 산업혁명 이후에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산업화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지난 1990년대 이후에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로 이 환경이 점점 개선됐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법과 제도가 강화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이 달라지고 해가지고 그 환경 개선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섯 번째, 환경은 점점 좋아졌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새로운 환경 문제가 생겨요. 바로 기후변화라든지 물이 부족해지고 뭐 에너지 문제라든지 자원이 부족해지고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얘기해가지고 크게 이제 5개의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은 지구 역사와 우리 20세기를 보면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지구 역사를 46억 년이라 그런다. 이 46억 년인데 아래 그림에 보면은 말입니다. 여기에 46억 년 전에 불덩어리로 생겼죠. 생겼다가 처음에는 생명체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38억 년 전에 단세포의 이 미생물이 여기에 나오게 되고, 계속해서 물속의 생물이 진화해 오다가 한 4억 년 전에 드디어 여기에 육상에 식물이 자라고 동물이 살고 하면서 이 4억 년 전에 육상 생물이 출현했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현생 인류를 흔히 50만 년 전에 출현했다. 그리고 이제 농경, 그리고 나서 현생 인류는 49만 년 동안 뭐 했느냐? 유목생활을 해요. 유목생활 하다가 10,000년 전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경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46억 년, 뭐 38억 년 이런 것들이 너무나 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환경에서는 이걸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지구 나이를 1년으로 치는 거죠. 지구 나이를 1년으로 치면은 1월 1일 0시가 바로 여기에 1월 1일 0시가 뭐냐? 지구가 처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생명이 탄생한 38억 년은 뭐냐? 2월 27일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육상생물은 11월 30일. 그리고 현생 인류는 뭐냐? 지구 나이를 1년으로 하면 1시간 전에, 1시간 전에 지구 인류가 이렇게 나온 거죠. 바로 여기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농경생활은 뭐냐? 50초 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게 생명에 탄생한 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10개월. 지구 나이는 12개월이면은 생명의 나이는 10개월. 육상 생명의 나이는 1개월. 현생 인류는 1시간.
바로 인류가 정착 생활하는 것은 채 1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난 20세기는 뭐냐? 지구 나이를 1년으로 하면은 0.7초에 벌어요.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구에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바로 이 세계 인구가 4배나 증가했어요. 바로 여기죠. 세계 인구가 쭉 증가하다가 지난 20세기 1900년도에 바로 여기에 1900년대에 지구 인구가 4배가 증가했고 늘어난 인구가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경장 면적이 5배나 증가했고 산업 생산량이 40배 또 물고기 잡는 어획량이 40배 늘어났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14배 증가하고 말입니다. 물 사용량이 9배 증가했다. 에너지 사용량이 16배 그리고 또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 바로 CO2 배출량이 13배나 증가했다.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지난 2000년도에 20세기 환경의 역사라는 것을 미국의 이 조지타운 대학교의 맥닐이라는 존 R 맥닐이라는 이 교수가 이 저서를 내면서 뭐라고 이름을 적었는가 하면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은 원래 뭔가 하면은 이 사람이 제목은 뭔가 하면은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있다라고 적었는데 왜 이렇게 적었는가 하면은 성경의 구약 성서의 말이에요.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태양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이거죠. 되는데 이분이 이 책 제목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바로 드디어 20세기에 와가지고 태양 아래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것이 생겼다.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 이 환경 오염 문제, 물, 대기, 토양의 오염 문제, 그리고 또 생태계, 자연 경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도로를 내고 도시를 만들고 하면서 파괴되었고 내가 80년도에 이 미국에서 환경 공부를 하면서 그 당시에 환경 문제는 두 가지였어요. 환경 오염 문제하고 환경 파괴 문제. 그런데 90년대 와서 또 어떤 문제들이 가느냐 하면은 대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문제, 자원이 고갈되고 물 부족, 생물 다양성, 각종 이 지구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들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90년대 오면서 말이에요. 이 환경 문제가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아주 핵심 요소로 등장하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나오게 된 것은 뭔가 하면은 1987년에 유엔에서 지구와 인류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해가 브룬틀란 보고서를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이 브룬틀란이라는 사람이에요. 노르웨이 수상도 지냈고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도 지냈고 이런 분이 이 보니까 지구에 아주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유엔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83년도부터 조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 위원회를 만들어 유엔에서 말이에요. 이 보고서를 냈는데 이 보고서의 이름이 Our Common Future예요. 우리의 공통된 미래. 이게 뭔가 하면은 우리라는 게 뭔가 하면 지구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같은 공동의 미래라는 거예요. 공통된 미래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지 우리 후손들도 여기에서 잘 살 수가 있다.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잘 살 수가 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게 뭔가 하면은 ESSD, 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UN 차원에서 전 세계에 공포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것을 지구와 인류의 미래 핵심 전략으로 채택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드디어 이 보고서가 87년도에 나오고 바로 1992년도에 리우 환경정상회의. 보통 유엔에서는 여러 가지 국제회의가 열리는데 정상회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하는 회의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때 1992년도에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리우에서 뭐 했느냐? 세계 정상이 환경 문제 때문에 모이는 회의를 처음 시작을 했어요. 이때 뭐 했느냐? 바로 이 지속 가능 발전을
환경을 아주 핵심 의제로 이슈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이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인 풍요, 사회 정의, 정의로운 사회 플러스 뭔가 하면은 환경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지. 잘 관리해야지 우리 후손들도 여기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만약에 우리가 환경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은 우리 후손들은 우리가 버려둔, 우리가 망쳐놓은 환경을 청소하다가 또 복원하다가 세월을 다 보낸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하면은 그래서 지속 가능 발전의 핵심 아이디어는 뭔가 하면은 intergenerational equity. 제너레이션이 뭔가 하면 세대와 세대, intergeneration, 세대와 세대 간의 평등이에요. 다시 말해가 우리 후손들도 우리가 지구에서 누리는 만큼의 맑은 공기, 맑은 물, 자원, 모든 자연 생태계를 즐겨야 한다.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그 개념이에요. 그게 바로 intergenerational equity. 지속 가능 발전은 바로 intergenerational equity. 세대 간의 어떤 평등.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이게 92년도 리우 환경 정상회의가 있고 난 뒤에 뭐 했느냐? 환경이 아주 중요한 그러한 이제 이슈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유엔에서는 뭐 했느냐? 그 이후에 지난 2005년도에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선포를 했어요. 유엔 지속가능 발전 교육 10년을 선포한데 그러면서 그 당시에 뭐냐면은 바로 이분이 했던 말이 유명하게 남아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제임스 패치라고 뭔가 하면은 예일대 교수였어요. 교수인데 여러 가지 책도 있고 우리나라도 여기 이 책 이런 책들 몇 가지가 이제 번역대에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나오는 게 뭔가 하면 특히 가운데 있는 레드 스카이 앳 더 모닝 아침에 붉은 하늘이라는 책이 번역돼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학교에서 배출되는 모든 학생은 환경 지식을 학습을 해야 된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이걸 제대로 못하고 있죠. 환경 지식을 학습을 해야 되는 왜 해야 되느냐? 과학과 대중의 격차를 줄이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학생들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가습기 살균제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몇천 명도 아니죠. 죽고 또 지금도 수천 명이 지금 병에 걸려가 한평생 고생을 하는데 그게 다 뭐냐? 과학과 대중의 격차가 크다는 거죠. 다시 말해가지고 과학은 엄청나게 발전하는데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어떤 그 과학에 대한 상식은 엄청 떨어져요. 그것이 다 뭐냐? 환경 문제로 노출되는 거죠. 가습기 살균제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큰 환경 재앙이죠. 그걸 줄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안 줄여지니까 뭔가 말 라돈 침대가 나오고 말이에요. 전자파 문제가 나오고 말이에요. 각종 이 지금 화학 물질의 오남용의 문제, 수돗물 문제 이런 것도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미래의 환경 전문가들을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겠다. 여기서 유엔에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유엔 정상회의 또 유엔에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이야기하기 전에 1972년도에 이때 뭐 했는가 하면은 스톡홀름에서 처음으로 유엔이 환경에 관여하게 돼요. 우리가 뒤에 가면은 맨 나중 가면은 유엔이 환경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잠시 보는데 유엔은 초기에 유엔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요. 대부분 다 전쟁 문제, 평화 문제, 인권 문제, 세계 보건 문제, 세계 식량 문제 그랬는데 72년도에 처음으로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유엔 인간 환경 회의를 했어요. 그때 뭐 했느냐? 바로 26개 과제를 내세우면서 우리 인류가 해야 될 과제를 내세우면서 환경 교육은 아주 핵심적이다. 환경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만큼 중요한 과목을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하는 것이 왜냐하면은 미래 세대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생존을 위해 가지고 지금 급변하는 환경 문제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그 생존을 위해서 학생들이 필요하다. 또 이후에도 보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1977년도에 트빌리시에서
그루지아, 지금 우리나라 말로 뭐 조지아라는 그런 나라, 그 나라에서 트빌리시에서 환경교육 정부 간 회의를 하면서 그때 뭐냐? 우리가 빨리 지금의 문명을 녹색 문명으로 바꾸어 에너지도 절약하고 자원도 절약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녹색 문명을 보급하는데 핵심이 뭐냐? 학교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학교가 바뀌면은 가정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면은 지역 사회가 바뀐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미래 세대의 환경 의식이 함양되면은 말이에요. 이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미래의 과학자도 될 수가 있고 뭐 문인도 나올 수가 있고 예술인, 정치인 나오는 여러 분야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인재가 나오는데 이 환경 교육을 제대로 배우면은 말이에요. 제대로 배우면은 달라진다는 거지. 환경 교육을 배우지 못한 과학자가 자기가 여러 가지 연구할 거 이거 하고 문인도 마찬가지죠. 시를 쓰고 문학을 하든가 예술인도 마찬가지죠. 이 환경 교육을 제대로 배우면은 그 이후에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환경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저걸 봤어요. 바로 이 지구 역사 그리고 20세기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느냐. 지금 그리고 왜 이 환경 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냐. 여기 바로 1절을 마치고 다음 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